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지역 전문대학들이 살아남기 전략이 절박해지면서 파격적인 교육과정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퇴직자와 실버층 등 전 연령층에게 문을 연 학과도 대거 선을 보이면서 이른바 틈새 입학 지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전문대는 전체 신입생 정원을 30% 이상 줄이며 분사를 뺐습니다. 전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사회복지 등 5개 학과를 묶고 성인 학습자 과정이라는 입학 전형을 마련해 성인층에게 대학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학생이 원하는 시간이나 개인이 처한 교육 환경에 따라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과 중년 여성, 결혼 이주민, 퇴직자 같은 교육 소외계층이 입학 자원이 되고 있는 건데 평생 교육기관의 형태로 전문대가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자유스럽게 원하는 시간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제2의 직업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전형에서는 천안 아산권 출신의 신입생들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각종 특전도 마련했습니다. 대전의 한 전문대는 취미생활부터 전문 분야까지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미래생활문학과 등 4개 학과를 묶고 미래생활융합학부라는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만학도, 노년층에게 대학문을 활짝 열었는데 2000년대 중반에 사라졌던 야간 교육과정도 다시 등장합니다. 최근 합격자를 발표한 수시 2차 전형에서 케어복지 상담학과는 7.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야간 취약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인학습자 학업 수요 충족을 위하여 미래생활융합학부라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위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입학 자격은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입니다. 입학 자원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전문대학들은 이처럼 전 연령층의 캠퍼스를 개방하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고 4년제 대학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지역 전문대학들은 대부분 30% 이상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마치고 파격적인 교육과정을 지닌 신설학과를 대폭 선보이며 사활을 건 신입생 확보전에 나섰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청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가운데 충남 북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세종시에도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 발령으로 세종시 내 공공대기배출 사업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 조정되며 건설 공사 현장의 공사 시간이 변경되고 공공기관 내에서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이 중구제 발원지인 서산시에 들어서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서산시와 성일종 국회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에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건립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됐다며 앞으로 33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은 중구제 전통 가무악의 복원과 재현 등 지역 무형유산을 집대성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으로 그동안 전라도와 부산, 강원도 등 전국에 4곳의 분원이 있었지만 충청권은 유일하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선 7기 김정섭 시장 시절부터 줄곧 국립국악원 유치를 추진해왔던 공주시는 정치력 부재와 함께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아듀 2023. 50주년을 맞은 대도특구에서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서 R&D 예산 삭감 논란까지 2023년 과학계 이슈를 조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3, 2, 엔진 정화, 2류. 지난 5월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13여 분 뒤 목표고도 550km에 정상 진입했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천문연구원이 발명한 도요셋 4기 등을 차례로 분리하면서 발사체 본연의 역할을 최초로 수행했습니다. 우주 환경 임무를 위한 핵심 기술의 국산화 능력을 검증했고 민간이 주도해 우주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쌓은 점이 3차 발사의 큰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저희 위성 개발하고 나면 항상 외국 발사체에 의존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설계하거나 실험하거나 그런 거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산 발사체가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33년 만에 R&D 예산을 5조 원 넘게 대폭 삭감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사기 저하와 연구 중단 우려로 술렁였습니다. 유례없는 예산 삭감은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국감장에서도 논쟁이 됐고 예산 증액을 둘러싼 갈등에 연구 노조는 삭발투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지금 엄청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구 현장을 파괴시키는 이런 예산 삭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전 지역 내 복원 중인 방사성 폐기물 반출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당초 올해까지 발생지로 반환하기로 한 원자력 연구원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3.3톤이 단 한 건도 반환되지 못한 채 방치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은 2023년엔 여러 연구 성과가 빛을 보기도 했지만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정책들로 연구자들의 위상은 되레 빛이 발했다는 아쉬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12명이 다친 대전 오정동 식당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반은 식당에 있던 LPG 가스통 폭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50kg 가스통과 밸브, 배관 등을 수거해 폭발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저녁 8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오정동 식당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식당 두 곳이 완파되고 상가와 주택 수십여 채가 폭발 충격으로 파손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한 상가에선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약 8만 원 상당의 맥주가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명선 전 논산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충남경찰청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전 시장이 3,4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지난 8월 논산경찰서에 접수됐고 수사가 시작됐지만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황 전 시장은 고발인을 무고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내년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작이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천안의 한 80대 할머니가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1억 원을 이웃에게 기부해 충남 122번째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평생의 뜻을 이룬 것 같아 기쁘다는 전재임 할머니를 양정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평생 천안에서 살며 지역에 대한 사랑을 키워온 전재임 할머니. 전 씨 할머니는 최근 천안시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 기부자 모임인 충남 아너소사이어티에 122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80을 넘긴 전 씨 할머니는 평생 마음속 품고 있던 소원인 기부를 할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내 뜻을 이룬 것 같고 마음이 기뻐. 좋은 곳에 아픔을 에다 썼다던가 또 진학을 못했는데 어려워서 공부는 잘하는데 그런 애들이 뒤서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38년 전 딸이 받아온 스타킹을 아직까지 아껴 신고 천조각 하나도 쉽게 버리지 않을 정도로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오늘 신고 계신 스타킹도 그거 신으셨습니다. 남들 같으면 갖고 다니면서 버리셨을 거예요. 돈이 많아서 쉽게 벌어서 이게 아니고 생활 습관이 배어나와서 한 푼 한 푼 모아진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전 씨 할머니의 기부를 비롯해 연말에 모인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자립 지원과 어르신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고물가의 경기 침체가 겹치다 보니 사랑의 온도탑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모두
목표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온정으로 이분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자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받는 이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희망이 되는 기부.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우정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좀 경기가 어려워서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충남 사랑의 열매는 12월 1일부터 200억 3천만 원을 목표로 충남 도민의 사랑을 모으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모금액 순위를 보면 서울, 경기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개인 모금액은 전국에서 1등을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충남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 달성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성금을 내신 분들은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사랑의 열매의 특징은 충남 지역에서 모아진 성금은 전액 충남 지역으로 배분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따지면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 특히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와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차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모금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책임자 이전에 개인적으로는 32억 원의 기부를 하셔서 충남에서 기부왕으로도 불리시는데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기업이 어려울 때도 있었을 텐데 기부를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이라도 또 사회에 환원하고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계속 기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나누면서 살자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년 일정 금액을 저희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또 동생분, 아드님까지 억대 기부자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가족 모두가 기부에 동참하게 된 그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2011년에 제가 충남 아너 3호로 가입을 하면서 가족들한테 같이 동참을 하자고 권유를 했었죠. 그래서 동생이 참여를 하고 아들이 참여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은 패밀리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제 집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엄마의 교육 같은 거를 느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도움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몸소 본을 보이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나눔이라는 것이 서로가 상대가 느껴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베푸는 사람은 베풀어서 좋은 거고요. 또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액은 크진 않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한 그런 부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도 꾸준하게 나눔이 좀 실천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들 모르게 경찰서나 읍면동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인 성우종 주식회사 도원 ENC 대표는 오늘 충남도청을 방문해 회사 임직원이 모은 4억 원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성 회장은 법인 기부 외에도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충남 3호 회원으로 그동안 장애인 합동 결혼식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이웃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2,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단이 실제 착용한 유니폼과 애장품들을 경매에 붙여 판매한 수익 3,400여만 원 중 일부입니다. 나머지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은 축구 꿈나무 장학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으로 임명된 백남성 본부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백 본부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난 95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을 역임했고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해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장순 신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도 오늘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고 이종욱 전 충남세종본부장은 농협중앙회 교육 담당 상무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30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전직 한화이글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30대 A씨 등 일당 3명을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대전시 대덕구 비례동의 다가구 주택 5개 건물에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29명에게서 34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 5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